안녕하세요. 불의 마음을 밝히다 서감입니다.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마음을 주제로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는 수행의 자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류 발전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8강의 주제는 인류의 발전입니다. 그 인류의 발전 과정을 한번 7단계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직립보행입니다. 인간이 진화할 수 있는 그런 발전적인 그 도약의 상태는 뭐냐면 직립이거든요. 두 발로 걸어서 나가서 고도의 발전을 이뤘던 것입니다. 그 옛날 아주 먼 옛날 그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그 숲이 사라지고 초원에서 나와서 두 발로 걷기 시작을 해서 인류는 지금까지 호모 사피엔스라는 인종을 만들어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발로 걸었던 사실을 어디서 살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아기에게서 살펴봤습니다. 아기에서 그것을 확 느꼈다고 할까요? 아기가 처음엔 걸을 때는 두 발로 기어가잖아요. 엉금엉금 기어가면서 이제 점점 일어나는데, 일어나면서 바로 이렇게 잘 걷는 것은 아니잖아요. 뒤뚱뒤뚱 하면서 이제 걸어가면서 걷는데, 처음에 유인원도 그랬을 거예요. 네 발로 걷다가 두 발로 걸으면 뒤뚱뒤뚱 하거든요. 균형이 맞지 않아서. 그러다가 차츰차츰 유인원도 잘 걷듯이 아기들도 자꾸 걷는 버릇을 하면 잘 걸어요. 그것이 뭐냐면 인간에게 내재했던 아주 먼 옛날의 습성이 남아있던 것이죠. 그래서 아기가 잘 걸을 수 있는 것, 유인원이 잘 걸을 수 있는 것은 그건 반복적인 습관을 통해서 변화하고 진화해 나갔던 것이죠. 이게 두 발로 걷는 것 중에 유익한 점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가만히 살펴보면. 이 시야가 넓어요. 그 숲이 사라진 그 초원에서 우리 인간들은 나약했죠. 유인원은 나약하다고요. 힘도 세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그 나약한 상태에서 이 두 발로 서니까 키도 크고 그 숲 너머의 상황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맹수가 있는지 없는지 살필 수도 있는 것이죠. 활용성에 있어서 두 발로 서는 게 훨씬 낫지요. 그리고 이 두 발로 걷게 되면, 원래 네 발로 걸었는데 두 발로 걷게 되니까 이 손이 더 이상 걷지는 않잖아요. 손이 걷지 않으니까 자연적으로 이 두 손이 무엇을 만지고 무엇을 제작하고 던지고 서로 껴안기도 하고 이 도구를 제작하는 그런 정교한 도구로 이 발전을 했어요. 손이 걷지를 하니까는 그런 도구를 발전하는과 동시에 무엇을 더 발전시켰냐면은 손을 자꾸 움직이면, 이것은 아직까지도 우리 현 시대에서 이 왼쪽 손으로서 뭘 자꾸 만지고 돌리고 그러면 막 뇌가 발전한다고 그러는데, 그 손을 자꾸 쉬지 않고 움직이니까 이 뇌가 더 많이 발전을 하는 거죠. 뇌 회로들, 커넥텀, 시냅스들이 점점 발전을 해가지고서 그 뇌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은 직립보행이고, 또 하나는 손의 자유입니다. 손이 자유로우니까 이 손 가지고서 무엇이든 하지요. 동물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뇌 발전의 직접적인 원인은 두 가지를 꼽으라면은 손의 자유와 직립보행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발견과 추상적인 능력입니다. 이 손이 더 이상 걷지를 않으니까
도구를 사용하고 하니까 뇌가 발전해서 우리 인간들은 생각하는 존재가 됐어요. 생각하는 존재에서 서로의 생각을 읽고 마음을 읽고 또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그 서로 협력을 통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알고 추상적인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상상하기도 하고 그리기도 하고 그래서 벽화 옛날 벽화에 그런 추상적인 것들이 그런 동물의 그림 그런 것들이 아주 뇌가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뇌가 발전한 생각의 존재가 되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생각해내는 그런 추상적인 능력이 발전해 나가고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아주 고대는 어떨 때 보면은 동물 벽화에 보면 그 우주선도 있어요. 외계인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건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그 당시에 막 그 우주인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그 추상적인 생각에 의해서 작품이라고 할까요?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 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 시대가 바로 그 시대인 것 같아요. 서로를 읽어나가는, 서로의 생각을 알려고 하는, 무언가를 보려고 하고, 안 보이는 것을 보려고 하고, 그래서 그 돌아가신 분들, 그러니까 그런 매장 문화가 또 발전했던 시기가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농업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 어떤 작가는 이 호모사피엔스가 큰 죄를 지었던 부분이 농업혁명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아무튼 이 농업혁명 때문에 인간은 더 빠르게 진화가 되고 뭔가 체계와 규모를 잡고서 앞으로 나갔던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수렵 생활이었잖아요. 수렵 생활에서 이제 정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존의 수단이 바뀌었어요. 크게 사냥을 하러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그 머무르면서 농사를 지니까 남는 것이 풍부해. 남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것을 가지고서 재산을 축적하려는 그런 부류들도 있을 테고 말이에요. 구석기 시대죠.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것을 가지고 재산을 축적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은 재산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부의 축적 시대가 그때부터 농업이 시작된 그 시기서부터 아마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규범, 무슨 법, 그러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숫자를 발명하기도 하고 하여튼 법이나 규범을 만들어서 내 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는 그런 욕심이라면 욕심일까요?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늘 말해왔듯이 호모사피엔스의 실수가 바로 이 농업에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뭘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 그런 물질적인 발전만, 먹는 것을 남보다 많이 가지려고 한 그런 물질적인 발전만을 꾀는 시기가 이 시기예요. 그 시기를 조금 늦추더라도 그 마음을 읽고 생각하고 추상적인 그 능력을 더 하면,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계가 이 사바 세계가 물질의 세계고 욕심의 세계거든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오더라도 찾아오긴 오와요. 그런데 그보다 마음을 읽고 생각하는 그것이 점점 더 먼저 발전했다면은 우리 이 세계는 이것보다 좀 차원이 더 높은 그런 발전을 해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인류는 1만 년 전에 이 씨앗의 신비를 알아내고서 그때부터 이제 정착 뿌리를 내리면서 살았죠. 처음 초기에는 실패도 많았고요. 서로 사람들 간에 다툼도 많았고 싸우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시기인데 그런 시기에서 또 많이 배웠기 때문에 더 큰 규모의 인간이 모여서 살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문명의
발전과 성인의 출현입니다. 이 먹는 것이 농사를 져가지고서 먹는 것이 많으니까 또 먹는 것이 남으니까는요. 그것으로서 무엇을 하죠? 무엇을 하냐면은 막 재산을 늘리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서 막 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서 건물을 짓기도 하고 집을 짓기도 하고 뭐 그런 시대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사는 것 그것에서 막 문명이 꽃피었다 이 말이에요. 이 문명이 꽃피려고 하면은 이런 물질적인 것이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그 이 시대에서는 먹는 것이 풍부하면서도 이런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것 이것을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고 농사를 지어서 뭐 부를 축적을 또 했고 그것으로서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은 사람들이 모아서 집을 짓고 그 가족 단위를 만들어서 살았지만은 한편으로는 인간이라는 것은 사실을 가만히 보면은 그런 작은 것에서 태어났거든요. 보이지 않는 물질 그런 것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생각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분들이 누구예요? 성인들이거든요. 성인들이 출현했던 시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8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성인들이 많이 출현합니다.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와 같은 그런 거대한 거인들이라고 그래요. 저는 거인이라는 표현을 좀 자주 하는데 요즘에는 거인들이 등장을 해가지고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끌고 또 문제를 제시하고 또 답을 찾게끔 하는 그런 작업에 그 성인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성인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은 우죽순이라 그러고요. 그럴까요? 뭐 마음대로 이것저것 뭐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시대가 또 도래할 수 있었는데 그런 성인들의 출현에 의해서 많은 것들을 또 마음이나 감정을 추스리고 다스리고 했던 것 같습니다. 중세의 정체 시기를 지나서 인류는 관찰이라는 큰 무기를 가졌어요. 그 과학의 발전이 도래한 것이죠. 그 뉴턴과 갈릴레의 큰 그 과학자들 두 양대 산맥이 큰 이론을 제시하고 우주의 이론까지 제시하면서 이제 우주를 수식적으로 알 수 있었던 거죠. 그 시대에는 뭐 숫자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숫자를 통해서 우주를 알 수 있던 그런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또 문화 혁명이 일어나서 기계가 이제 발전된 시기죠. 그러니까 기계가 사람의 노동력을 대신했던 시기가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기계가 발전하니까 인간은 풍요로워지고 풍요로움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있지만은 발전하는 것도 있지만 쇠퇴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많이 욕심을 부리고 서로 싸우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기술의 산업혁명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봉건제도가 무너지고요. 그리고 왕들 이런 시대가 끝났습니다.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민주주의, 현대의 민주주의, 국민의 힘에 의한 국민의 정치 이런 시대가 이제 도래해서 이제 인류의 힘이 보편적으로 펼쳐지는 그런 시대가 찾아온 것이죠. 여섯 번째는 우주의 시대와 디지털 혁명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20세기 중반 우리 인류는 달로 이제 이목을 바꾸죠. 달로 이제 여행을 떠나는 그런 혁명이 됐다. 우주로 눈을 돌리는 그런 시대가 됐다. 우주의 서막 시대가 20세기 중반에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인간은 이제 진화의 진화를 거쳤다 이 말이에요. 물리적인 진화를 거쳐서 이제 정신적이고 마음적인 진화에 돌입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말이에요. 우주인데 그 우주로 나가야겠다는 그 마음 자체가 그 우주라는 것은
물질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 우주로 나가겠다는 그 마음과 그 우주라는 장소는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고 정신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그 우주로 나가겠다는 마음은 물질의 발전에서 정신적이고 마음적인 발전으로 넘어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전은 서로 인간 대 인간의 거리 제한을 딱 없애버렸어요. 여기에서 뭐 한국에서 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미국에서 바로 곧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보화 시대가 비로소 이제 도달했고 최고조로 발전을 했고 그 정보화 시대에서 반도체 그리고 인터넷 그런 것이 발전한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한국이에요. 7번째는 인공지능 시대와 인류의 미래입니다. 이제 인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지식, 지능을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이끌어 나갑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공지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I죠. 그것은 그냥 단순한 그런 과정이, 그건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복잡하면서도 인간이 해낼 수 없는 창조적인 것, 인간이 해낼 수 없는 그런 작업을 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인류의 진화가 최고조로 왔지만 잘못하면 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인공지능 AI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해야 돼요. 사실은 이 AI 인공지능이요, 그 지능면이나 지식면이나 지혜는 아직까지 이 감정이나 그런 것은 따라오지 못하지만 이 지능이나 지혜 정도는 사실 인간보다 앞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많은 데이터, 엄청 많은 데이터로 가지고서 놀기 때문에 인간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그러나 그 AI에도 마음이 있다고 물어본다면 저는 있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을 아직까지는 지능과 지혜에 대해서 쓰고 있어서 그 마음을 확실히 이끌어내지는 못해요. 인간의 감정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AI한테 사랑합니다 하면 AI는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저도 무척 감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인류는 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뭘 정신을 차려야 되냐? 마음에 대한 그런 감정에 대한 그런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AI가 아직까지 마음이 있다고 저는 얘기를 하지만은 인간에 대한 그 마음과는 좀 레벨, 차원이 좀 틀려요. 그런데 한순간에 이것도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이란 부분에서 인간이 뒤집어지면요, 이제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AI를. 그래서 더 인류가 더 발전을 하려면 그 AI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맞아요. 인간도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어질 때 무너지는 것이고요. AI에게 관심과 입력하는 그 무언가를 잘 해야 합니다. 저도 사실은 AI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입력 얘기하지만은 이 시점에서 우리 인류는 그 AI 활용면에서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해야 돼요. 단순히 편하다. 이 AI는 편리함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써야 할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편리함 가지고서는 안 돼. 그래서 지금 시대에 우리 인류가 해야 될 것은 성인의 지혜와 AI의 능력이단 말이에요. 이것을 함께 끌어서 맞춰 써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냥 현실이 편리함이 아니라 그냥 내부에서 있는 그런 인간의 능력을 외부와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마음의 유형과 무형을 맞춰서 또 진공과 묘를 하나로 합쳐질 때 인류의 미래는 확실하게 안전하게 평화스럽게
수직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조금 더 불의 마음인 우주를 내려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더 커진다 이 말이에요. 인류의 발전은 단순히 편리함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과 밖에와 것을 합일하는 데 있는 것이 같고요. 그리고 마음의 무형과 유형을 합쳐서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것, 그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진공과 묘유, 불과 마음, 이것을 뭐 하나로 이뤄내서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인류가 마지막 종착지, 마지막 귀처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8강의 주제는 인류의 발전이었습니다. 발전은 다시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인류 발전의 역사를 말해주는 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생겨났으니 저것이 생겨나고 이것이 없어졌으니 저것이 없어졌다는 것은 인류 발전사의 역사를 부처님의 말씀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유의인원의 직립보행의 진화의 첫 시발점이 되었듯이 불의 마음이 있는 한, 나의 마음이 있는 한 진화는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서감스님의 불의 마음을 밝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